안녕하세요, 소녀님들. 아젤입니다. 제가 내일 이태리 파리로 떠나기 전에 그래봤자 한 이틀밖에 안 가지만 그 전에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책상에 앉았고요. 아무래도 제가 오늘 블로그로 또 어제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올렸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그거에 관한 얘기를 오늘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집 개 허스키 블루블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잘도 일어나는지 이제는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냥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발 이번에도 잘 해결이 되기를 그렇게 이제 바랄 뿐이겠죠. 물론 항상 잘 해결이 되는 건 아닌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걸로 쪼고 이러기 싫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됐고요. 우선은 그 사건의 전말을 또 자세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집 개는 사실 한번 황천길을 건널 뻔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몇 년 전에 얘가 그 대나무 중에서 개한테 정말 독성이 있다는 그 대나무를 뜯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책을 나갔다가 그걸 이제 죽순같이 좀 돼 있는 거를 뜯어먹었는데 그게 잘못되는 건지도 모르고 뜯고 있길래 그냥 못 뜯게 하고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근데 계속 질겅질겅 씹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뱉었어요. 근데 한 몇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애가 정말 움직이지를 못해. 그리고 막 거품으로 돼 있는 걸 자꾸 토하고 피설사하고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여름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는 특히 8월이면 아무도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를 살면서 진짜 한숨이 계속 나오는 게 정말 1년 내내 너무너무 많은 휴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5월달 진짜 심하고요. 5월은 정말 한 반은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5월 되면 정말 고객님들한테 제가 죄송한 게 제 잘못이 아니라 그냥 나라가 일을 안 하니까 계속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5월 달은 제가 행사도 별로 안 잡으려고 하고 그러는 이유가 있고요. 왜냐하면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자꾸 늦어지니까 죄송하니까. 그리고 8월이 정말 최악이에요. 올해 8월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마도 휴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는 다들 바캉스를 가요. 근데 이번 8월은 또 거기다 올림픽이 있으니까 정말 환장의 도가니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얘가 대나무를 먹은 게 8월이었거든요. 정말 덥기도 너무 더운데 우리 막 다 밖에 앉아가지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화를 막 했어. 수의사한테 했더니 우리 담당 수의사가 좀 할머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굉장히 먼 섬에 가 있다는 거야. 휴가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면은 어디를 데려가도 얘는 구할 수가 없대 오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정말 걔한테 치명적인 무슨 대나무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걔를 정말 많이 키워봤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는 또 처음 들어가지고 어찌나 놀랬는지 그러면 얘가 오늘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을 옆에서 있어줘야겠다. 온 식구가 진짜 계속 통곡을 하면서 애를 보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우리한테 한 명 한 명한테 와서 정말 길게 정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찍어둘 순 없잖아요. 그 순간에 누가 그 비디오를 찍고 있으면 찍었다고 해도 욕먹겠죠. 그걸 찍고 있냐 이러겠지. 근데 지금 생각해도 진짜 신기할 만큼 마치 임종전에 막 되게 길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한테 가지고 너무너무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축 늘어져. 얘가 이제 죽나 보다. 그래서 막 석양이 지고 여기 8월이면은 10시 반은 돼야 껌껌해지거든요. 10시 반까지 진짜 화나거든요. 우리가 아마 밖에서 10시 반까지 있었나 봐. 조금 어둑해지려고 하는데 우리 오대 타고 나넷이 하늘에서 콜롱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콜롱부가 뭐냐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비둘기? 그 하얀 비둘기. 비둘기 과긴 한데 완전 비둘기는 아니고 좀 다른 새 있거든요. 우리가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평화의 상징 이런 식으로. 근데 걔를 실제로 보기는 진짜 귀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한 마리가 싹 지나갔대. 그러더니 어둑해지던 밤이었는데 다시 환해지는 거예요. 마치 막 해가 뭐 놔두고 왔다는 듯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정말 거짓말 아니고 해가 이렇게 지고 있다가 정말로 조금 떠올랐어요. 근데 되게 밝아진 거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정원을 뺑뺑 돌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울었어 나는.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죽기 전에 막 진짜 너무 멀쩡해지는? 그 제가 멀쩡해졌다가 저러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막 울었는데 그냥 멀쩡해졌어. 그 다음에 무슨 검사를 받고 이럴 필요도 없이 멀쩡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기적이다 이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불평을 했지만 얘가 너무 뭘 많이 죽여요. 근데 많이 죽이지만 또 그 와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약간 악마에 비유되는 그런 동물? 그런 거를 좀 죽여 얘가.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동물을 뭐 악마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컬트 무비라든지 호러 무비 이런 거 보면 항상 그 악마의 쫄자들이라든지 악마가 빙의를 할 때는 쥐, 뱀, 박쥐, 까마귀, 두더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가 그런 애만 죽여요. 예를 들어서 다람쥐는 또 안 죽여. 같은 설치류인데. 다람쥐는 그냥 신나서 보고 있어. 걔를 잡아보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죽이진 않고. 얘가 죽이는 건 전부 뱀과예요. 도마뱀. 그리고 뱀. 그리고 쥐. 쥐는 반드시 죽이고요. 까마귀. 걔도 죽이고 매도 한 번 죽인 적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편 매장지라고 되게 귀여운 산새들이 여기 살거든요. 근데 얘네가 우리 개 털을 그렇게 좋아해요. 봄 되면은 걔네가 둥지를 지을 때 얘 털을 막 주워가. 그걸 자기네 둥지에 까나 봐. 그 머리는 어떻게 돌아갈까 싶을 정도로 아침마다 와서 그렇게 줍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것도 사진으로 올려서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너무 귀엽거든요. 입에다가 막 지가 물 수 있을 만큼 한가득 물고 날아가. 그리고 또 돌아와. 그리고 또 물고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는 이제 새둥지 중에서도 굉장히 인테리어가 예쁜 그런 새둥지를 짓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간 크게 우리 개가 누워 있는데 삐죽 올라와 있는 털도 탁 뽑아가요. 얘가 뭐 둔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런 애는 또 안 건드리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 자기 눈앞에 와도 그냥 보고 있고. 근데 얘는 이제 박쥐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음지에 사는 애들 그런 애 나오면 그냥 못 잡아서 안달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 독이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잡을 때마다 뭐라고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근데 뭐 그때뿐이지 얘는 그걸 참지를 못하겠나 봐. 그러다가 며칠 전에 뱀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딱 잡으려다가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참더라고. 그래서 막 착하다고 칭찬을 해줬어. 그래, 뱀 같은 거는 함부로 잡지 마. 위험하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철들었구나. 얘가 4살 반이거든요. 철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거 안 잡겠지, 이런 거. 이러고 있었는데, 자, 그저께 드디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블로그에 약간 사전 설명을 했지만, 우리 옆집에서 그렇게 잔디를 깎아대요. 물론 잔디가 자라서 뭐 깎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웃이랑 같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 이웃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싫어하게 됐는지는 말이 되게 길거든요. 그건 따로 설명을 할게요. 들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저희는 그걸 배웠죠. 사람을 정말 충분히 겪어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저희는 또 사람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둘 다 또 어리숙하게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그 얘기는 차치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자기들 맘대로 하거든요. 제가 블로그에도 잠깐 썼지만 법적으로 휴일에는 잔디 깎는 차, 그러니까 기계도 아니야. 너무 이제 정원이 넓기 때문에 카트 같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깎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그거를 아침 8시부터 저녁 막 어쩔 때는 밤 9시까지도 해. 그래서 한 번 남편이 진짜 심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너무 시끄럽다고.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하니까 귀에서 이명이 들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젠 조금 조심은 하는데 조심하는 게 7시 반까지 깎고 이래요. 근데 원래 법적으로 휴일 아니고 평일에도
7시 이후에는 깎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휴일에는 아예 깎으면 안 돼요. 이 나라는 휴일을 정말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휴일에 다른 사람의 그 휴식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불법이고, 우리가 좀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냥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바로 올 정도인데, 신고는 또 차마 못 하잖아요. 그 견디고 있었어. 근데 그 시끄러운 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서 그렇게 막 잔디를 깎잖아. 그러면 그 집에서 막 놀래가지고 온갖 벌레가 우리 쪽으로 건너와요. 그리고 쥐도 막 와. 들쥐 오고 뭐 하다못해 다람쥐도 도망오고 갑자기 우리가 무슨 피난민 보호소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또 잔디 깎는 거 끝나면은 또 흩어지거든요. 근데 걔네가 막 오면 또 정신없지. 그 와중에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뱀이 문제잖아요. 근데 뱀이라는 동물이 우리가 잘 모르고 편견이 있어서 그렇지 얘네가 굉장히 겉보여요. 얘네가 굉장히 예민하고 막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얘네가 공격을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동네에 독사가 되게 많아요. 근데 프랑스는 독사한테 물려도 이걸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이 몇 없어요. 그 제약회사에서 이거 자체 해결책을, 그러니까 해독약을 별로 안 만든대. 돈이 안 되니까. 별 이상한 나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람보다 개가 많이 물리죠. 산책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얘네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뱀이 지 혼자 놀러가지고 그냥 무는 거지 얘네들을. 근데 우리 집은 그 경우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막 그 잔디를 깎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애들이 책도 못 읽겠고 공부는 무슨 공부야.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2번, 3번이 나가서 스케이트보드랑 롤러를 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와중에 피난을 온 뱀이 있었던 거지. 근데 뱀이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소리랑 진동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얘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근처로 다녔나 봐. 뱀이 딱 상반신을 세운 거야. 공격 태세를 딱 취한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 개가 혼자 있기 때문에 개 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해놓고 나가는 게 있어요. 베이비캠. 근데 그 카메라가 이게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돌려봤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돌려봤더니 걔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한쪽을 계속 털을 세우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막 그거를 들여다봤더니 뱀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뱀이 딱 일어서는 순간 얘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이 뱀을 바로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뱀이 우리 2번이나 3번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개는 얘를 이제 지켜야 되니까. 우리 개는 워낙 그러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투덜댔잖아요. 애교도 없고 얘는 그냥 보통 개 같지가 않고 보통 개들은 막 좋다고 계속 핥고 이러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우리가 막 국어를 해야 돼. 뽀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어쩌다 한 번 딱 해주고 이러는 애거든요. 근데 그의 사랑은 훨씬 더 깊은 거지. 알고 보면 얘는 항상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게 되게 심하거든요. 특히 뭐 저라든지 애들이 이제 나가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만약에 앞에 모르는 남자가 온다. 그럼 얘는 딱 멈춰요. 그러고 내 앞으로 가로막아 딱 서고 얼굴을 그쪽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지나갈 때까지 보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우리 쪽 가까이 온다. 그럼 난리 나거든요. 그 제가 막 두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가 보호 본능이 심한 애라 특히 우리 꼬마한테 그게 심해요, 얘가.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실수로 우리 꼬마를 한번 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꼬마에 대한 게 정말 심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아마 그 꼬마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그 근처로 지나가는데 뱀이 이렇게 딱 일어서는 걸 보고 얘가 바로 달려들어가지고 그 뱀이랑 그냥 한 3초 만에 끝났어요, 사실 싸움은. 그리고 얘가 이제 뱀 대가리를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아작하고 딱 숨통을 끄는 거야. 그리고 먹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그걸 뱉었어. 그리고 얘는 꼭 그런 다음에 심장을 꺼내 놓거든요. 자기가 죽인 그런 사악한 것들의 심장을 꺼내 놓는 그런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뱀 심장을 또 바로 진짜 완전 빠르게 발견 온 거야. 그 심장만 따로 가 있어. 뱀은 심장도 잃었고 죽었는데 꼬리는 또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건 뭐 그냥 근육이 살아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 1번은 또 그런 거 굉장히 자세히 관찰하는 애거든요. 우리는 막 보지도 못하고 짚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얘는 바로 딱 장갑 끼고 가가지고 그 뱀 사체를 처리를 한 거예요. 그 집에다 둘 수가 없으니까 밑에 큰 공용 쓰레기장에다가 이제 갖다 버리고 왔는데, 가면서 되게 자세히 봤더니 뱀이 위에 되게 큰 이빨 두 개가 있고 거기서 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밑에 조그마한 이빨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이가 다 있었대. 그러고 피범벅이 막 되어 있더래요. 근데 집에 오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걔가 이상한 거야. 누가 말 안 해줘도 알겠더라고요. 걔가 갑자기 토를 두 번 하고, 근데 뭐 먹은 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하얀색 거품 같은 거를 두 번을 토하고 자기 우리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원래 얘가 아무리 무뚝뚝해도 부르면 나오거든요. 불러도 안 나온다 그러면 냠냠? 뭐 이러면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는 거야. 아무 짓을 해도. 그리고 먹을 걸 들고 와서 앞에서 이렇게 줘도 안 나오고 안 먹고. 그래서 얘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봤더니 얼굴이 그 사이에 진짜 두 배로 커져 있는 거야. 말라붙은 줄. 너무 놀란 거야. 그리고 목이 너무 부어가지고 목줄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줄을 막 일단 느슨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입이 중풍 걸린 노인처럼 한쪽이 완전 삐뚤어졌어.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지. 눈도 맛이 갔고, 아, 얘 완전 독에 중독됐다. 누가 봐도 알겠는 거야. 근데 물린 것 같진 않은 거야 또. 그렇지만 지금 그 정신에 이게 물렸나 안 물렸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독에 중독된 거라서 또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할매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연히 어디 놀러 가고 없어. 그저께가 또 휴일이었거든요. 그저께가 휴일인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휴일 이름이 예수 승천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서 승천하신 거 축하하는데 제발 우리 걔네 데리고 가지 말라고, 승천은 혼자 하시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전화를 막, 결국은 이 할매가 안 받으니까 그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걔가 독사한테 물린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딱 바로 찾아보더니 반경 200km 안에 한 곳이 딱 열었대요. 종합동물병원인데 응급실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연곳이 하나도 없대. 근데 거기가 우리 집에서 100몇십 킬로 떨어진 데라 막 진짜 빨리 가도 1시간 한 40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생각할 거 없이 걔를 바로 데리고 그 병원을 향해서 갔죠. 근데 가는 차 안에서 뭐 1번이 계속 이제 그걸 한 거야. 설치를 한 거야. 얘가 어떤 뱀한테 물렸나. 일단 독사 중에서도 완전 맹독사한테 물렸고요. 그리고 이거한테 물리면은 개든 사람이든 되게 예후가 안 좋대. 이건 시간 싸움이고 죽을 확률이 80%가 넘는 거예요. 특히 개는 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얘가 막 줄줄줄 하니까 우리 또 오디 양께서는 가는 내내 통곡을 하고, 그리고 제일 친했던 발렌티나 넋이 나가 있고, 저도 결국은 울고, 그리고 남편은 막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누가 봐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일단 빨리 열심히 운전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동물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10분 후에 응급이고 뭐고 다 닫는데 지금 너무 터져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휴일에 문 연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반경 200km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아픈 개는 모두가 온 거야. 근데 정말 놀란 게 아픈 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차 사고를 당했고, 또 어떤 애는 우리 개처럼 뭐한테 물렸어, 개도. 어떤 애는 개 싸움을 해가지고 얼굴 반이 막 뜯겨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애도 있고, 정말 사람 병원 못지않게 응급실이 진짜 흉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응급 환자들을 제치고 그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얘 먼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이제 시급을 다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들어갔어. 그 이후로 진짜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됐는데 한 2시간 넘게 기다린 것 같아. 중간에 한 3번 정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물린 거 맞지? 그래서 물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 상황을 보면 알지 않냐 그랬더니 맞대. 상황을 보면 분명히 독에 감염이 된 건데 자기네가 목이랑 뭐 입안이랑 다 검사를 하고 털도 심지어 밀었는데 물린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를 엄청 하고 오만 검사를 다 했는데 검사 결과는 계속 양성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근데 그 물린 자국을 찾아내야 되나 봐요. 그 물린 자국을 어떻게 찾아서 뭘 해야 되나 봐.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자국을 못 찾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야, 수의사들이. 그 수의사 중에 한 명은 얘를 너무너무 살리고 싶대. 정말 멋진 개고, 그리고 분명히 아플 텐데도 소리 한 번 안 지른다는 거야. 걔가 너무 멋있다고 막 그러면서 얘를 꼭 살리고 싶은데 이 자국을 못 찾아서 정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우리 또 그 얘기 듣고 막 울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7시쯤 다 돼가지고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가라는 거야, 집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거는 뭐 항생제라든지 얘를 안정시키는 요런 거 줄 수 있고 뭐 독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밤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 굉장히 힘들겠지만 뭐 자기네가 지금 며칠간에 4마리의 개를 잃었대. 다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근데 걔네들은 산책을 하다 그냥 물린 거거든요. 근데 얘는 싸운 거잖아.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뭐 초상집 났죠. 그리고 전부 후회하고 더 잘해줄 걸. 그리고 저는 막 왜 얘를 개스키라고 불렀을까? 이렇게 귀한 애를 나 스스로를 막 자책하고 전부 사실 쟤를 정말 사랑하고 되게 열심히 잘해줬거든요. 그렇지만 후회가 남더라고요. 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놀아줄 걸. 나 바쁘다고 맨날 그러지 말고 시간 내서 놀아줄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언제나 그렇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게 처음 있는 이별이 아니라서 걔랑 이별하는 거는 정말 짜증나게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슬프고 그 가슴을 후벼 파는 그거를 뭐라고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겪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느 이별이나 힘들겠지만 반려견하고 헤어지는 건 정말 슬퍼요. 왜냐면은 걔네가 주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걔네가 얼마나 나한테 아낌없는 사랑을 줬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못돼 처먹은 그냥 사람 새끼 같고 막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결국은 슬픈 게 내가 제대로 못 해줬던 그런 후회, 그런 걸로 슬프기도 하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이게 제일 크겠죠. 집에 와서 정말 다 기도하고 서로 뭐 얘기도 별로 하기 싫은 거지. 정말 집이 초상집 같이 조용했거든요. 아무도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둘째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나는 제가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 눈이 그렇게 작은 걸 처음 본 거야. 그리고 우리 셋째는 그냥 멀쩡한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좀 얘는 이상한가? 9살이면 알 만큼 알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날. 근데 셋째가 잠을 자는데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울고 막 진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울고 걔 이름 부르면서 안 돼, 가면 안 돼, 계속 그러고 얘가 죽는 걸 봤나 봐. 걔 때문에 또 울고. 그러니까 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일부러 행복한 척을 하는 거죠. 지가 슬프면은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까 봐. 그 다음날 아침에 5시 돼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리고 그 동물병원에서 결과를 10시에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아침 10시에. 그래서 왜 아침 10시냐. 야밤이라도 좋으니까 알려달라. 그랬더니 규정상 아침 10시부터 전화 응대가 시작된대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웃겨 하여튼. 그래서 10시까지는 마음을 계속 졸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전화가 와도 막 간이 떨어지겠죠. 좋은 소식이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덜덜 떨면서 받겠지만 그래도 빨리 알고 싶잖아. 새벽 5시에 잠을 거의 못 자고 내려갔더니 누가 막 숨을 막 몰아쉬면서 울고 있는 거야. 봤더니 뭐 되게 덤덤하게 울지도 않고 냉정했던 1번인 거예요. 너 왜 이래? 그랬더니 숨이 안 쉬어진대. 너무 막 패닉이 오고 슬프고 자기가 얼마나 걔한테 못해줬나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서 후회가 돼서 미칠 것 같대요.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야 얘도. 그래서 온 식구가 그러고서 이제 저는 또 그날 공항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일하러. 남편이랑 가고 있는데 둘이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 정말 싸워도 그 정도로 말을 안 하진 않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 각자 딴 생각을 하면서 차 안이 정말 조용했거든요.
우리 주로 음악도 듣는데 음악도 없고 그냥 절간같이 그러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드디어 온 거예요. 딱 10시 2분에. 받으면서 이렇게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 딱 눌렀더니 의사가 되게 밝은 목소리로 너네 걔 오늘 데려가도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와닿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 죽어도 데려가라 할 거니까. 그래서 걔가 지금 죽었다는 거냐 안 죽었다는 거냐 그랬더니 기적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걔가 10시부터 괜찮아졌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또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봤대요. 그리고 밤새도록 걔가 정말 말이 많았대. 그러면서 얘는 정말 확실하게 집에 가고 싶어 죽으니까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막 너무 마음도 놓이고 남편이랑 진짜 수다 왕 떨고 우리 걔 찬양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멋있는 걔가 있나. 기적의 사나이다. 진짜 데리러 갔더니 의사도 그래.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대. 별로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비만 청구를 했어. 원래 치료비니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치료비가 하나도 없고 제가 한번 청구서도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프랑스 동물병원은 얼마나 나오나?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 보험보다 개 보험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개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험 혜택 전혀 못 받고 돈을 다 낸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비랑 하룻밤 입원비 이렇게 해가지고 총 511유로를 냈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고 만약에 얘가 무슨 치료를 받아서 나왔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나왔겠죠. 뭐 100 몇십만 원 나왔겠지. 나름 양심적이더라고요. 자기들이 해준 게 없고 걔 혼자서 나온 거라서 검사비만 청구를 했대요. 입원비랑. 그래서 이제 걔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지금 3일간 자가 면역 억제제를 우리 옛날에 꼬마가 먹었던 것처럼 코르티잔이라고 하는 그 약을 3일간 먹어야 돼서 그래서 오늘 처음 먹었고요. 내일 먹어야 되고 이제 금요일까지. 그러면은 끝인데 이미 걔는 한 80% 돌아왔어요. 물론 100%는 아직 아닌데 뭐 지 하던 짓 다 하고요. 굉장히 뭐 식욕도 넘치고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 밥을 줬는데 밥을 안 먹었대. 물도 거의 안 마시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몸이 좀 아직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그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엄청 먹는 거야. 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남이 주는 걸 잘 안 먹거든요. 안 가르쳤는데도. 남이 주는 거 안 먹고 모르는 사람한테 꼬리 안 치고 뭐 아무나 보고 막 좋아하고 이러는 걔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우리만 딱 보고 있고 그래서 약간 팔불출 같지만 한번 자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개는 진짜 멋있고 정말 똑똑하고 이런 방면으로 용감하고 우직하고 상남자다. 우리는 이런 개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운이 좋다.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조심해서 항상 잘 돌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또 애견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키우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바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잃어야지만 소중한 걸 아는 바보들이잖아요. 있을 때 진짜 소중한 걸 아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발리를 잘 다녀올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